세상 썰 사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남편이 바람폈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악물고 다이어트해서 맞바람 피우고 이혼했습니다. 결혼 3년차, 30대 후반 명절이면 노처녀를 구박하던 가족들을 피해 얼마 연애도 하지 않고 떠밀리듯 결혼해버렸습니다. 결혼정보회사도 아닌 어머니 친구 미용실 아주머니의 중매로 만난 남자는 이런저런 조건이랄 없는 그냥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외모도 평범하는 일도 평범 내 조건을 알기에 좋은 조건의 집안 차이나는 상대보다는 그냥 편하겠구나 싶은 마음에 몇 번 만남을 가졌고요. 그 몇 번의 만남으로 이 사람을 다 알기도 전에 30 후반의 남녀가 만나 긴 연애는 돈 낭비다 하는 집안의 권유로 100일도 안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조건을 말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지금처럼 맞벌이를 하고 경제권도 각자 관리하기로, 그리고 나이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평소에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노키즈로 살고 싶다고 동의한다면 결혼하자고 했고, 시댁에서는 서운해하기도 했지만 아들 장가 보내는 게 더 급했는지 부모님 동의하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적당히 무르익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그런지 결혼 후 1년간은 왕성한 부부관계를 하고 지내더니 신혼의 유통기한이 1년인지 1년이 지나면서 잠자리 요구도 영업 종료되더라고요. 물론 그 시기가 잦은 해외 출장, 잦은 야근, 잦은 주말 출근으로 회사 일이 많이 바빠져서 다 이해하고 지나갔습니다. 이해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무뎌지더라고요. 섹스리스로 생활한 지 2년이 넘어가면서 이젠 피곤하다, 잠 좀 자자, 짜증까지 섞여있는 반응을 볼 때면 저 역시 힘들게 끌어올린 성욕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출장이 잦은 남편을 둔 날을 친구는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친구, 여여자 싫다는 남자 없다. 네 남편도 남잔데 여자 싫다 하겠냐?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해. 친구, 남자들 출장 가서 호텔 안 잡고 돈 아낀다며 모텔에서 잔다는데 위아래 옆으로 신음소리 들리는 곳에서 어디 잠 잘 자겠냐고요. 네 남편도 출장 많이 다니더니 결국엔 바람나서 이혼하더라.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너도 단속 잘해. 그날 이후로 남편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았던 일상이 작정하고 의심의 눈으로 보자니 모든 게 다 의문투성이로 보이더라고요. 핸드폰도 굳게 잠겨있고 이건 결혼 초반에는 불려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땐 들여다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 늦은 아점을 먹는 중에 남편의 전화 진동이 울렸고, 전화를 받은 남편은 사무적으로 다시 연락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 누구야? 남편 사무실. 나, 오늘도 일해. 남편 중소기업이 다 그렇지 뭐 주말에도 나오라면 나가야지. 그리고 식사를 마친 남편은 회사에 다녀오겠다며 나갔습니다. 결국 주말 오후 영화 2편 혼자 보면서 보냈습니다. 밤 늦게야 피곤한 얼굴로 들어온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나, 바로 잘 거야? 와인 한잔 할까? 남편 아니 피곤해서 먼저 잘게 혼자 와인을 마시면서 주말 예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선에 들어온 주방 테이블 위에 남편 핸드폰. 평소 같았으면 잘 때도 머리맡에 놓고 자는데 샤워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면서 깜빡했나 봅니다. 가까이 다가가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기름기가 많은 남편의 핸드폰 액정이 식탁 조명의 반사가 되어서 핸드폰 잠금 패턴이 보이더군요. 혹시나 하고 손가락으로 따라간 패턴은 그렇게 쉽게 열리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통화 내역에는 회사 번호가 아닌 여자 이름이 있었고요. 이후로 외출해서도 그 여자랑만 통화한 내용이 있네요. 카톡으로 들어가 보니 오늘은 만났으니 카톡을 안 한 것 같고, 평일에 주고받은 대화를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매일 점심 먹은 거 인증샷 서로 보내고 퇴근할 때 하늘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일하느라 수고했다고 투닥투닥하고, 누가 봐도 남편의 카톡은 연애 중이었습니다. 어제 봤는데도 또 보고 싶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가서 미안해. 나도 너무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도 못 봐? 주말에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 자고 갈 거야? 남편 토요일엔 잠깐 보기만 하고 다음 주에 내려가서 자고 올게. 호텔은 비싸다며 저렴한 모텔에서
같이 출장 간 직원이랑 남자 둘이 잔다고 했던 게 출장 지역에 만들어 놓은 애인이랑 함께 잤던 거였습니다. 순간 두통이 밀려오면서 손에 든 핸드폰을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한 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불 켜고 잠자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짜증난 듯한 표정으로 깨어난 남편은 내 손에 본인 핸드폰과 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상황 파악이 완료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자 목소리에 놀란 그 여자에게 내 정체를 알렸고 그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그래서 결혼할 생각도 있었답니다. 스피커폰에서 들려오는 당황한 듯한 그 여자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전해졌고 결국 남편이 죽일 놈이었어요. 전화기를 남편에게 건네주었고 남편 미안하다 속여서 미안해 핸드폰을 다시 뺏어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속인 이 남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번호로 한 번 더 전화를 한다거나 이 사람을 만나면 당신네 둘 다 법적으로 처리할 테니까 법대로 안 되는 게 있다면 도덕적으로 사회에 매장시켜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내 연락처 보낼 테니까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요. 그렇게 남편의 외도를 끝냈습니다. 그때 이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나 싶었어요.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혼하면 저 두 사람 다시 같이 살 수도 있겠다 싶었죠. 물론 그 여자도 기혼인 거 속인 것에 대해 놀라기도 하고 어이없어 했지만 어쨌든 이 인간에게 자유를 선사해주는 것 같고 나만 피해자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이혼은 잠시 보류했습니다. 그 후 한 달 정도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도 다니면서 심리상담도 받고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괴로움을 떨쳐내고자 친구의 권유로 피트니스에서 다이어트도 하고 패션에 신경을 쓰면서 열심히 제 자신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줄어드는 몸무게와 평소에 안 입던 과감한 의상은 어느새 자신감으로 바뀌었고 과감한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고 운동할 때 힐끔거리는 남자 회원들의 시선도 언젠가부터는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젠 남편이 바람을 피우던 뭐라던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내 삶을 즐기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도 남편과 가벼운 대화는 나누지만 그냥 동거인 정도의 관계로 지내고 있고 최근엔 운동하면서 날씬해진 저에게 남편이 몇 번 잠자리 요청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남편으로 하여금 다시 바람피도록 하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었지만 아직도 남편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욕구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지인에게 소개받은 수영 강사에게 개인 레슨도 받고 있던 중에 본능 반복 수신 반으로 28개 전고 건강한 수영 강사에게 제가 먼저 대시했습니다. 저녁에 따로 보자고 했고 평소에 가벼운 농담도 잘 주고받던 사이라 술 한잔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뤄지고 그렇게 봉인 해제된 그는 나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뭐라고 살아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그와의 만남도 잦아지면서 그렇게 저도 어느새 맞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에 제가 받았던 상처, 제가 겪은 고통을 남편에게도 알게 해주고 싶었고 저녁에 퇴근한 저는 일부러 핸드폰 잠금 화면도 잠그지 않고 그와의 카톡 대화나 갤러리 사진도 안 지우고 그냥 두었습니다. 너무 믿어주는 건지 미련한 건지 남편이 저의 핸드폰을 열어보기까지는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수영 강사와의 시간을 보냈고요. 핸드폰 속에 다른 남자와 저와의 다정한 사진 모텔 침실에 함께 누워서 찍은 셀카를 본 남편은 흥분하며 남편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어? 그리고 침대에 같이 누워서 찍은 사진이며 대화 나눈 거며 마치 나 보라고 이렇게 열어놓는 거야? 나, 당신이 먼저 바람을 피웠는데 나는 왜 못하냐? 남편 당신 무서운 여자다. 나, 이제 알았어. 나 무서운 여자야. 그것도 모르고 바람 핀 거야?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볼락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소송하고 이혼해서 돈만 뺏어온다고 제 상처가 아물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부관계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운 걸 알았을 때 이미 산산이 조각나버렸고 그 후 각방 쓰면서 하루하루 지내오면서 저는 어떤 결말을 낼지 그려왔던 것 같아요. 바람피던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생활하는 그를 보면서 제가 느낀 배신감 똑같이 느껴보라고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한 대로 시원하게 갚아주고 정리했습니다. 이젠 저만 생각하면서 전 남편 보란듯이 더욱더 화려한 돌싱으로 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